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남성 건강 완벽 가이드. 노년기의 남성 건강은 단지 질병의 유무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노화란 병이 없는 상태 그 자체보다 스스로 일상생활을 주도하고 사회적 관계와 정신적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질을 중심으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전립선 건강입니다. 전립선은 방광 아래 유도를 둘러싼 작은 기관으로 정액의 약 30%를 생성하는 생식기계와 비뇨기계의 교차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던 이 기관이 중년 이후 남성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립선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비대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배뇨와 관련된 다양한 증상들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거나 소변을 본 뒤에도 개운하지 않은 잔뇨감, 밤중에 자주 깨어 화장실에 가야 하는 야간뇨, 소변 참기 어려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단순히 불편한 것을 넘어 삶의 리듬을 무너뜨리고 수면 부족, 피로 누적, 대인 기피, 심리적 위축, 심지어 우울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단지 노화 때문이라며 무시하거나 참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관리와 실천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전립선액의 규칙적인 배출입니다. 전립선은 지속적으로 액체를 생성합니다. 이 전립선액은 정자의 활동성을 유지하고 질 내 환경에서 정자의 생존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액체가 장기간 배출되지 않고 전립선 안에 정체되면 문제는 시작됩니다. 마치 고인물이 썩듯 오래된 전립선액은 염등 유발 물질, 노폐물, 세균의 온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곧 만성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결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통증, 폐음부 불쾌감, 성기능 저하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대표적인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매월 21회 이상 사정을 한 남성은 4부터 7회에 비해 전립선암 발생률이 약 20% 낮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행위의 횟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전립선액을 배출함으로써 전립선 내부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염증성 인자나 발암물질이 뭉툭대는 것을 막아준다는 생리학적 근거를 설명합니다. 중요한 건 건강한 방식으로의 배출입니다. 이는 반드시 성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위행위 또한 건강한 사정 방식이며 실제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노년 건강 가이드라인에서는 자위행위를 노년기 남성 건강관리의 하나로 공식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자위행위를 정서적 안정과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주는 자기관리 방법으로 명시하고 있고 미국 비뇨기과학회 역시 만성 전립선염 환자들에게 주기적인 사정을 권장하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빈도가 적절할까요? 모든 사람의 체질과 건강 상태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비뇨기과 전문의들은 일주일에 2부터 3회의 규칙적인 사정을 권장합니다. 이 정도 빈도는 전립선액이 과도하게 축적되지 않도록 하며 과로를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노년의 성건강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 괜히 건강을 더 해칠 것 같다는 인식은 잘못된 통념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성적 표현을 억누르는 것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전립선과 비뇨기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단지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고 예방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은 더 이상 침묵 속에 방치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돌보고 보다 당당하고 활기찬 노년을 누리기 위한 자기관리의 시작점입니다. 골반적은 운동의 과학적 필요성과 실천법. 전립선 건강을 관리하는 두 번째 핵심은 골반적은 강화입니다. 골반적은은 방광, 직장, 전립선 요도를 지지하는 일종의 그물망 같은 근육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비뇨기계와 생식기계 기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튼튼하면 소변 조절력, 전립선 순환, 사정 기능, 성적 감각 등 전반적인 남성 건강이 개선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감소하고 장기들이 아래로 처지면서 골반저근의 지지력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요실금, 빈뇨, 잔뇨감, 배뇨지연, 발기부전, 사정지연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근육은 꾸준한 운동을 통해 충분히 회복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수많은 비뇨기과 전문의들이 케겔 운동을 가장 효과적인 자가요법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케겔 운동은 미국 산부인과 전문의 아놀드 케겔 박사가 처음 소개한 운동으로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비침습적이고 안전한 방식입니다. 남성의 경우 항문을 조이는 힘으로 골반저근을 수축하고 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중요한 점은 정확한 근육을 인식하고 꾸준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근육 찾기. 운동을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확한 근육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소변을 보다가 일시적으로 소변의 흐름을 멈출 때 사용하는 근육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또는 가스를 참거나 항문을 조일 때 작동하는 근육이기도 합니다. 이때 허벅지, 복부,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야 하며 오직 항문과 회음부 사이가 조여드는 감각이 느껴져야 정확한 골반저근을 찾은 것입니다. 실전 운동법. 정확한 근육을 인식했다면 다음과 같은 루틴으로 매일 실시해봅니다. 느린 수축. 항문을 조이듯 골반저근을 천천히 5초간 수축 5부터 10초 이완. 빠른 수축. 가능한 한 빠르게 1초 수축 1초 이완 10부터 15회. 복식 호흡과 함께. 수축 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이완 시 내쉬는 호흡과 연동. 반복. 하루 3부터 5회 세트. 매일 규칙적으로 수행. 이 운동은 따로 기구나 공간이 필요하지 않으며 앉아서도, 서서도, 누워서도 언제든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지하철, 운전 중 TV를 보면서도 실천이 가능하니 생활 속 운동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은 양을 하기보다는 하루에 여러 번 나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근육이 서서히 강화되며 몇 주 뒤부터 확실한 효과를 느끼게 됩니다.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요실금 예방 및 개선. 특히 웃거나 기침할 때 새는 뇨를 막아주며 야간뇨도 줄어듭니다. 사정 컨트롤 향상. 조로 혹은 사정지연 문제 개선에 도움. 발기 유지력 증가. 발기 시음경으로 가는 혈류를 유지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단단한 유지에 직결. 전립선 마사지 효과. 골반저근 수축은 전립선 순환 개선 및 우려 해소에 효과. 배뇨 흐름 개선. 소변 줄기가 힘차고 잔뇨감이 줄어드는 긍정적 변화. 실제로 국내 비뇨기과 클리닉 사례 중 케겔 운동만으로 6개월 만에 수면 중 2부터 3회 화장실을 가던 노인이 1회로 줄어들고 요실금 패드를 떼어냈다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효과는 분명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처음부터 과도하게 하거나 엉뚱한 근육에 힘을 줄 경우 허리 통증이나 골반 통증이 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확한 근육 꾸준한 실천이 핵심이며 효과는 평균 4주 12주 사이에 나타납니다. 또한 고령자의 경우 골반저근이 극단적으로 약화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3초 수축 5초 이완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운동 중 통증이나 불편감이 지속된다면 비뇨기과 혹은 물리치료 전문 클리닉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립선의 좋은 식단과 생활습관 전략. 전립선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세 번째 축은 바로 식단과 생활습관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마시는 물, 움직이는 방식 하나하나가 전립선의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잘못된 습관은 서서히 전립선에 염증과 부담을 축적시킵니다. 반대로 음식만 잘 선택하고 생활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노화에 따른 전립선 이상을 충분히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에 도움되는 대표 식품, 토마토. 토마토의 풍부한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익힌 토마토는 생으로 먹을 때보다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브로콜리, 콜리플러워, 케일 등 십자화과 채소. 이들 채소에는 설프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암 성분이 들어있으며 염증 완화에도 탁월합니다. 매일 한 접시 분량의 브로콜리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전립선의 염증 지표 수치가 개선되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굴, 호박씨, 해바라기씨 등 아연 풍부 식품. 전립선은 아연을 가장 많이 저장하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아연은 정액 생산과 면역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미네랄이며 부족하면 전립선 기능 저하 및 성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 등 오메가-3 지방산화물 생선. 오메가-3는 항염증 작용이 강력해 만성 전립선염 예방과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매주 2회 이상 꾸준히 섭취하면 염증 관련 사이토카인 수치가 현저히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녹차. 카테킨이 풍부한 녹차는 항산화와 면역 강화에 도움을 주며 세포 변이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루 2부터 3잔의 따뜻한 녹차는 전립선 건강과 전신 건강 모두에 유익합니다. 피해야 할 음식과 습관. 가공육. 트랜스지방과 발색제, 방부제가 다량 포함되어 있어 염증을 유발하고 전립선암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은 음식, 패스트푸드, 튀김류, 마가린, 정제된 탄수화물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지방간 및 복부 비만을 유발해 전립선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과도한 알코올과 카페인 섭취, 방광을 자극하고 탈수를 유발하며 잦은 야간뇨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취침 4시간 전에는 섭취를 삼가야 합니다. 설탕과 단 음료, 당분은 염증 반응을 악화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해 전립선 비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의 중요성. 물은 전립선 건강에 있어 의외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루 1.5부터 2L의 충분한 수분은 소변의 농도를 낮추고 요도를 자극하는 요소를 희석시켜 전립선의 자극을 줄여줍니다. 특히 소변을 오래 참지 않고
규칙적으로 배출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소변을 참는 습관은 방광과 전립선 모두에 큰 부담을 주고 세균 증식의 원인이 됩니다. 장 건강과 전립선 건강은 연결되어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장내 미생물 균형이 전립선 염증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장 건강이 나쁘면 전신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이는 곧 전립선 내밑의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산균이 풍부한 요거트, 김치, 된장 등 발효식품과 함께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통곡물을 매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배변 역시 중요합니다. 변비가 지속되면 배변 시 복부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고 이는 전립선에도 물리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이섬유 섭취와 수분 섭취를 통해 배변을 원활하게 유지해야 전립선 기능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일상 속 실천 전략 요약, 하루 한 끼는 반드시 브로콜리 또는 십자화과 채소 포함, 매주 최소 2회 생선 섭취, 물 2리터 목표, 소변은 참지 말고 즉시 배출, 가공육, 튀김류, 달달한 음료는 습관적으로 끊기, 장 건강을 위한 유산균과 채소 매일 챙기기, 저녁 늦은 시간 카페인, 알코올 제한, 이처럼 식단은 전립선 건강의 기초이자 전신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필수 요소입니다. 어떤 약보다 강력한 예방이자 치료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실천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스트레스, 수면, 운동, 정기검진 전립선 건강을 넘어 전신을 지키는 전략. 전립선 건강은 결코 고립된 장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전신 건강, 즉 심장, 호르몬, 신경계, 면역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립선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곧 몸 전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는 스트레스 관리, 수면의 질,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스트레스가 전립선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전립선 주변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 반응을 악화시킵니다. 만성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되면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고 이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만성 전립선염이나 골반 통증 증후군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만성 전립선염 환자들이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는 증상이 심해지고 안정된 환경에서는 증상이 완화되는 패턴을 보입니다. 이는 신체적 질환이 곧 심리적 요인에 의해 악화되거나 호전될 수 있다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명상, 걷기, 가벼운 요가, 심호흡, 반려동물과의 교감, 악기 연주 등 자신만의 긴장 해소 루틴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일 단 10분만이라도 나만을 위한 이완의 시간을 확보하는 습관이 전립선 건강을 위한 방어막이 되어줍니다. 수면 회복의 황금 시간. 수면은 신체 회복의 시간일 뿐 아니라 호르몬 균형과 면역 시스템 재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분비되는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자주 깨는 패턴이 반복되면 전립선 내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방광 근육의 과민성이 증가하여 야간뇨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전립선 건강 관리의 핵심입니다. 수면 개선을 위한 팁. 취침 2시간 전 스마트폰 TV 끄기. 저녁 카페인, 알코올 섭취 피하기. 22부터 23시 사이 취침 루틴 정착. 자기 전 스트레칭 및 심호흡. 수면 전 과식. 단 음식 피하기. 운동 움직임이 혈류를 만든다. 운동은 모든 건강관리에서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특히 전립선과 관련된 운동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유산소 운동.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은 하체 혈류 개선에 탁월하여 전립선 주변의 우려를 해소하고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 30분, 주 5회가 이상적입니다. 근력 운동. 하체와 복부 중심 근력 운동은 골반 적응 강화와 남성 호르몬 분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지방량 감소를 통해 인슐린 저항성, 염증 수치를 줄여줍니다. 운동은 전립선 기능만이 아니라 정신적 활력, 수면 질 개선, 심혈관계 건강 향상까지 복합적인 효과를 제공합니다. 특히 앉아있는 시간이 긴 직장인이나 노년층은 하루 2부터 3회 틈틈이 일어나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정기검진 침묵하는 장기를 점검하는 유일한 방법. 전립선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침묵의 암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5%를 넘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조기검진이 필수입니다. 50세 이상 남성, 45세 이상 전립선암 가족력 있는 경우, 배뇨 증상, 잔뇨감, 해음부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검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검사, 혈액 내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 측정, 직장 수지 검사, 전립선 크기, 단단함, 결절 확인, 전립선 초음파 및 MRI, 폐렴 시 정밀 진단,
이러한 검진은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으며 이상 소견이 없더라도 자신의 기준값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 나를 돌보는 습관이 나의 노년을 바꾼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립선 건강을 중심으로 노년기 남성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규칙적인 전립선액 배출, 케겔 운동, 전립선 친화적 식단,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해소, 꾸준한 운동, 그리고 정기검진이라는 7가지 전략은 서로 따로 떨어진 요소가 아니라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입니다. 하루에 물 한 잔을 더 마시고 10분 더 걷고 자기 전에 심호흡을 5번만 해보는 것. 이런 변화가 여러분의 전립선과 변화가 삶 전체에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은 행운이 아닙니다. 건강은 선택이며 행동입니다. 오늘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